양증한 기단. 좋아. 자, 여러 개의 기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한 기단들은 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들입니다. 맞지? 자, 그러면 그것만 알아도 되는데 먼저 기단. 자, 기단은 공기의 단체, 공기 덩어리 그 말이지. 근데 특정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 합니다. 그러면 공기 성질 말할 때 뭐 있을까? 공기 성질. 공기 성질. 습도. 뜨거운 정도. 온도를 말하지? 바로 온도와 습도가 바로 이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와 습도인데 참고로 기단은 스스로 성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 대규모의 공기 덩어리가 스스로 성질을 만드는 게 아니야.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결정되는 거지. 만약 바다 위에 있다면 습한 거고 대륙에 있다면 건조한 거고 만약 고緯도에 있다면 온도가 낮은 거지. 그래서 현재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온도와 습도가 결정이 됩니다. 자, 뒤에도 하겠지만 만약 이 공기 덩어리가 다른 곳으로 환경을 옮긴다면 성질이 변하겠지. 그게 바로 기단의 변질이야. 성질이 변한다. 됐나? 좀 더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들 이렇게 5가지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 쭉 있는데 시베리아 기단은 언제 영향 미치는 계절이? 겨울. 자, 양쯔각은 봄과 가을. 주로 봄이 더 큽니다. 영향이 더 큽니다. 주로 자, 이놈이 영향 미친다는 게 여기 있는 공기들이 우리한테 날아와서 영향 미치는 거야. 참고로 중국이나 또는 몽골에서 모래바람 올라와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것. 황사를 이야기를 하지? 그런 것들. 자, 오후축의 기단은 주로 초여름입니다. 근데 이건 대칭을 생각하시면 돼. 초여름과 늦여름. 근데 주로 초여름. 자, 북태평양 기단은 한여름. 적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적도는 우리나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여기서 강력한 놈을 만들어서 보내지. 누구지? 강한 놈을 만들어 보내. 태풍. 여름 되겠지. 자, 성질 한번 볼게. 자, 여러분들. 자, 위도. 자, 저위도라면 온도가 높고 고위도라면 온도가 낮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고위도면 한랭하다 그리고 밑에 있으면 온난하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지 육지 위에 있는지. 자, 육지 위에 있으면 습하다 건조하다. 건조하고 바다 위에 있으면 습하다. 지금 바다 위에 있는 건 오호츠크의 북태평양 적도기단 요 3가지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성질을 말할 때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 어떻게 되죠? 한랭? 건조되겠지. 고위도에 있고 육지에 있으니까. 북태평양 기단은 온난, 수변 또는 고온, 다습. 온도가 높고 습하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그대로 사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모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자, 한파다, 폭설이다, 사만사온이다 이런 말 쓰는 거지. 자, 여러분 사만사온 들어봤습니까? 어,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자, 겨울에 따뜻하다기보다는 상대적인 거야. 좀 날씨 풀리는 날이 있잖아, 맞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추울 때도 있고 날씨가 좀 풀릴 때도 있고. 자, 그리고 양증 기단 얘는 황사와 이동성 고기압. 자, 이동성 고기압은 좀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고기압 그 말이야. 자, 그리고 오호츠크에는 얘는 초이름인데 높새바람 들어봤습니까? 높새바람. 생소하지? 높새바람. 안 들어봤나? 자, 높새바람. 자, 그리고 오호츠크 기단이 영향 주고 있다가 밑에 북태평양 기단이 막 힘이 세지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두 개가 부딪히겠지? 자, 서로 부딪히면 공기가 어떻게 될까? 부딪히는 경계에서 위로 상승하겠지. 상승만 하면 뭘 만든다? 구름. 그러면 둘의 경계에서 쫙 해가지고 구름들이 쫙 만들어질 거야. 근데 북태평양 기단 힘이 세면 이 구름들이 쪽으로 북상할 거고. 자, 다시 오호츠크 기단 힘이 세지면 남쪽으로 내려가겠지? 남하하게 될 거고. 그럼 이 구름 덩어리가 우리나라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비를 내리지. 이게 뭐야? 이게 장마가 된 거지. 됐나? 그래서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장마전선을 형성한다. 이거 잘 나옵니다. 기억을 좀 하시고. 장마전선. 자, 북태평양 기단은 뭐 폭염이다, 열대야다, 우리가 한여름에 겪게 되는 이런 것들 있겠지? 그리고 적도 기단은 아까 태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적도 기단은 태풍 또는 열대 저기압. 오케이. 자, 그러면 기압 배치. 자, 이거는 그냥 용어 관용적으로 쓰는 단어라서 한번 제시를 할게. 지금 A 같은 경우에 1060, 그리고 바다에는 984. 상대적으로 이 대륙이 훨씬 더 고기압이잖아, 맞지? 자, 근데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이란 말은 현재 상대적으로 여기는 온도가 낮단 말이 되겠지. 그래서 현재 기압 배치가 이래 된 것. 대륙이 바다보다 온도가 낮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륙은 막 영하 20도, 30도 떨어졌는데 바다는 얼지 않았어. 겨울 되겠지. 이건 겨울 말하는 거지. 근데 이때 기압 배치를 뭐라 부르냐면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그래서 서고 동저형이라고 부릅니다. 기압 배치가. 이런 단어가 가끔 나와. 이 단어가 나왔다면 겨울이란 거지. 외울 것까지는 없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륙적이 고기압이고 대륙적이 온도가 낮단 말이고, 맞지? 그래서 겨울이다. 자, 그런데 자, 반대로 여름 되게 되면 기압 패키지가 바뀌겠지. 바뀔 거야. 대륙이 봐봐. 두 개를 봤을 때 오히려 대륙이 더 저기압이지. 대륙이 저기압, 바다가 고기압입니다. 맞죠? 그러면 대륙이 저기압이란 말은 대륙의 온도가 높단 말이지. 대륙이 바다보다 더 뜨거운 시기가 바로 여름 될 거잖아. 근데 이때는 동고서저란 말 하지 않고 남고북저라 그럽니다. 남고북저. 이건 관용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이렇게 써, 우리가. 이거는 여름. 이렇게 써옵니다. 자, 근데 이걸 굳이 꼭 다 외울 건 아니고 그대로 해석만 잘 하시면 돼. 그래서 대륙이 고기압이면 기온 낮은 시기, 온도 낮은 시기, 겨울. 대륙이 만약 저기압이면 이거는 대륙이 온도가 높은 시기, 여름이라는 거. 그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나? 근데 이런 용어들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옆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이동성 고기압. 자, 이동성. 자, 이동성이 있단 말은 또 뭐도 있을까? 이동하지 않는 것, 머물러 있는 것. 정체성이라 하죠. 정체성 고기압. 정체성. 자, 일단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 편서풍 나오는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야. 편이란 말은 치우쳤지만 서풍이야. 자,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 불어가는 방향. 불어오는 방향. 그러면 우리나라는 계속 서풍이 분다 그 말이지, 일반적으로. 자, 지금 여러분들 오늘 저녁부터 막 비가 온다 하던데 뭘 하냐면 아침에 뉴스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서쪽부터 비가 내리면서 확정된다 그랬어. 왜냐하면 구름도 바람 따라 이동할 거잖아, 맞지? 우리나라 서풍이 불 거니까 바람 따라서 이 구름들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 오는 거지. 그렇게 넓어지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서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어떤 공기 덩어리라도 서에서 동으로 일반적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바람 따라서. 나중에 편서풍 이야기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지금 대륙적인 고기압이다. 참고로 이 지역은 중국 말고 더 올라가면 러시아 있죠? 바로 시베리아 지역이지? 참고로 우리가 시베리아 기단이라는 말 쓰기도 하지만 여기는 온도가 낮아서 고기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베리아 고기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겨울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아주 강하다가 봄이 되면 약해지겠지. 약해지면서 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가장자리, 끝자리 이런 데 공기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주변보다 기압은 높아. 그래서 작지만 고기압을 띠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공기 덩어리가. 근데 가만히 있습니까? 무슨 바람 분다고? 편서풍. 서풍 불면 계속 이놈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런데 기압이라는 것은 얼마 이상의 고기압, 얼마 이하가 저기압 이런 게 아니잖아. 주기압에 비해서 상대적인 겁니다. 그럼 고기압이라는 말은 이 사이는 뭘까? 저기압, 다 사이사이 저기압이 있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고기압이 한 번, 저기압이 한 번, 고기압이 한 번, 저기압이 한 번 계속 지나간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근데 고기압은 하강기류, 날씨가 맑다 흐리다. 고기압은 날씨가 맑다. 아니 왜냐면 고기압은 하강기류였잖아. 저기압은 상승기류였지.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만들어. 그래서 맑고 흐리고 맑고 흐리고 계속 반복된다 그랬지. 됐나?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이 계속 순차적으로 지나가면 우리나라는 날씨 변화가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왜 이런 말을 물어봤냐면 여러분도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주말에 축구하자 또는 만나자 했는데 비가 와. 또 다음 주에 또 주말 되니까 또 비가 와. 이런 경우 많이 겪어보지 않았나? 맞습니까? 참고로 원래 봄에는 좀 그래. 실제로는 그래.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잘 안 내리지. 원래 비가 내리는 날이 며칠마다 한 번씩 쭉 있습니다. 봄에. 근데 올해는 좀 잘 안 그렇지. 그래서 지금 건조해서 산불이 잘 나는 거잖아. 올해 특히 비가 별로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저기압과 고기압이 끊임없이 지나가면서 날씨 변화가 심한 거야.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던 시베리아 고기압은 이동한다 안 한다. 시베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 맞지? 얘들은 이동하지 않는 정체성 고기압입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온 작은 이 고기압들이 이동성 고기압.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 그래서 날씨 변화가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 보게 되면 아까 여름과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육지가 극단적으로 고기압, 저기압 배치하잖아, 맞지? 아주 단순하게 나오지만 봄과 가을에는 작은 애들이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아까 서구 동저형, 남구 북저형 아주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배치되잖아, 맞지? 근데 봄, 가을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이게 높새 바람입니다. 팬 현상. 자, 팬 현상이 뭐냐면 아까 팬 현상은 높새 바람은 어디서 나왔지? 무슨 기단과 관련된 거야? 오호츠크의 기단. 참고로 우리나라가 있다면 한반도가 있다면 오호츠크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가 확장돼서 오게 되면 우리나라 쪽만 오겠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큰 산맥 뭐 있지? 태백산맥. 이 태백산맥을 건너게 되는데 공기 덩어리가 산맥을 건너면서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산 넘은 후에 고온 건조화되는 현상을 바로 우리가 팬 현상, 높새바람이라 칭합니다. 근데 고온 건조화되려면 참고로 강수 과정이 있어야 돼.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 공기 덩어리가 산을 넘는 과정에서 강수가 있다.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면 그 공기 덩어리 가지고 있던 물을 잃어버리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건조해지는 거야. 그리고 원래 단일 변화라는 과정을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물을 잃어서 건조화된다 생각하시고 온도도 높아졌다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볼게,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해령할 때 영자가 무슨 영자였지? 해령,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골짜기. 골짜기야? 아니, 해령은, 해령은, 해령은 바다 산맥이었잖아. 골짜기. 반대로 해령은 산맥으로서 높은 지대. 골짜기 고랑은 해구, 고랑구자. 기억나나? 볼게. 지원아 맞지? 오케이. 자, 여기 산맥이 있는데 산맥 영자입니다. 산맥 영자. 자, 고개 영자인데 참고로 우리나라 요거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잖아. 맞지? 동해와 서해. 그래서 산맥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오른쪽 동쪽에 있으면 영동지방이라 하지. 뭐 강릉이나 속초나 동해 이 지역 다 우리가 영동지방이라 하잖아. 반대로 뭐 춘천, 경기도 이 지역들은 뭐라 부르죠? 영서지방이라 하지. 영동과 영서. 아니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가끔 문제 풀 때 나와. 그러니까 이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부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산맥의 남쪽에 있지. 그럼 뭐랍니까? 산맥의 남쪽, 그리고 영남지방이라 하잖아. 됐나? 근데 전라도는 뭐라 부르죠? 전라도 어딘지 모른다, 이 사람아. 전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 뭐라 부르죠? 안 들어봤어? 호남지방이라 하잖아, 호남지방. 안 들어봤나? 영남, 호남, 영호남. 이 사람들이 이거. 자, 호남 지방은 참고로 충청도에 호수가 많습니다. 충청도에 호수가 많아. 그래서 충청도 아래쪽에 전북과 전남이 있는데 이 아래쪽 우리가 호남 지방이라고 쓰는 거지. 이거 상식 아닌가요? 모르겠네. 자, 넘어갈게. 자, 기단의 변질. 자, 실제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단의 변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게 문제로 잘 나오는데 올겨울에 눈 많이 왔잖아. 맞나? 바로 이놈 때문이야. 기단의 변질. 아까 기단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성질이 결정된다 그랬어. 근데 이놈이 만약 이동되고 확장된다면 다른 환경으로 온다 그 말이지. 그러면 다른 환경으로 왔기 때문에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 환경의 성질이 변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걸 기단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단의 변질은 우리는 하나밖에 안 해. 시베리아 기단 변질 요 하나밖에 안 합니다. 가끔 북태평양 기단의 변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오는 건 이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 변질만 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자,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림만 볼게. 자,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된다. 참고로 아주 추운데, 자, 이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돼서 온다. 그 말이지. 그러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성질이 변할 거야.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자, 이렇게 이동될 때, 예를 들어 이 지역은 건조하기도 하지만 아주 온도가 낮잖아. 맞지? 예를 들어 영하 30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겨울이라 하더라도 서해 바다는 얼어 안 얼어? 안 얼어. 영상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5도씨라 하겠습니다. 그럼 두 놈은 얼마 온도 차이 나는 거죠? 그렇지. 35도. 자, 35도나 차이 납니다. 그럼 35도 차이는 상당히 온도 차이 크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가 서해 바다를 지나는 동안 막 데워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바다니까 증발하면서 수증기 공급을 받게 되는 거지. 이런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이 기단이 확장되면서 서해를 통과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참고로 먼저 수증기의 공급. 서해 바다에서 증발 일어나면서 수증기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서해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단의 하부가
참고로 따뜻한 바다로부터 당연히 공기 덩어리가 직접 닿아 있는 아래쪽부터 가열이 잘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주로 기단의 하부가 가열됩니다. 따뜻한 서해 바다로부터. 자, 가열이 되는 거지. 데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열되면 데워지면 밀도가 커져 작아져? 데워지면 밀도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밀도가 작아지면서 가벼워지는 거잖아. 자, 데워지면 팽창할 거니까 밀도는 가서 밀집되는 정도잖아. 그래서 현재 밀도가 작아지는 거지. 팽창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놈들이 가열되면서 결과적으로 데워져서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상승한다는 것은 원래 가만히 있는 게 안정이잖아. 상승한단 말은 움직이는 거지. 안정, 불안정. 불안정. 그래서 불안정이라는 말 쓸 때 대기 상태의 안정, 불안정 말할 때는 안정은 가만히 있는 것. 그리고 상승하는 걸 특히 우리가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또 이리 물어봅니다. 대기 상태가 아주 불안정해진다고.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진다. 자, 상승하니까 불안정인 말. 가만히 있으면 안정, 상승하면 불안정.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면 봐봐. 자, 공기가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근데 구름 만드는, 자, 구름 입자 뭐라 그랬죠? 구름 입자는 얼음 또는 물방울. 이 수증기가 물방울을 맺히는 거잖아. 맞죠? 얼게 되는 거잖아. 맞나? 바로 수증기라는 재료가 결과적으로 구름을 만드는 거야. 근데 재료도 풍부하고 상승했지. 그럼 구름을 아주 잘 만들게 되는 거지. 특히 아주 많은 구름을, 두꺼운 구름을 만든다. 바로 정난운을 만들게 됩니다. 정난운을. 자, 정난운 아주 많은 구름을 만들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 구름들이 우리나라 서해로 막 들어오겠죠. 우리나라 서해로 막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자, 여기가 만약 한반도라면, 여기가 만약 한반도라면, 자, 구름들이 막 우리나라 들어오겠죠? 그러면 바로 들어오는 입구인 이 서해안은, 서해 쪽은 많은 눈이 내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구름들이 쭉 오다가 많은 눈을 내리면서 점차 눈의 양이 줄어들겠지. 그럼 우리나라,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또는 이 경상도에는 눈이 잘 와, 안 와? 안 오게 되는 거지. 예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오면서, 막 눈 내린 모습들이 눈이 인공위성으로 눈 쌓인 모습을 쭉 채취했는데, 우리 부산만 눈이 전혀 없는 이런 사진들 막 있었는데, 바로 서해 쪽에 들어오면서 눈을 다 뿌려서 없앴기 때문이지. 됐나? 자, 어쨌거나 서해안에 폭설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 강원도가 더 춥지만 오히려 눈 많이 내릴 때는 오히려 여기가 더 많이 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피해를 많이 받게 되는 거지. 자, 전선, 자, 기단. 참고로 이게 북태평양 기단 한여름에, 그리고 초여름과 늦여름에 오츠케 기단, 그리고 봄과 가을에 양쯔양 기단, 그리고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 됐죠? 자, 그럼 전선을 할 건데, 전선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전선.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말하는데, 참고로 이 전선들은, 참고로 지표에 있는 겁니다. 한랭전선, 온난전선, 우리가 기상현상에서 얘기를 하지만, 얘들은 지표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정의를 좀 적어 볼 건데, 여러분들 그 공간을 내가 좀 자리를 못 잡아서 52페이지의 왼쪽 제일 위에 두 줄만 좀 쓸게. 오른쪽, 자, 왼쪽 제일 위에 52페이지. 자, 전선은 뭐냐면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이다. 전선면이 뭐냐면 서로 성질 다른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접촉면을, 그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기단의 접촉면, 경계면. 자, 이런 거. 자, 두 개 공기 덩어리. 자, 공기 덩어리와 덩어리가 만나면 만나는 면이 있겠지. 맞지? 이걸 접촉면, 이걸 전면 또는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대로 쭉 내려와 가지고 땅과 닿아 있는 이 선을 전선이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온난전선, 한랭전선 다 지표에 있는 거죠. 됐나?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서로 성질 다른 두 개 공기 덩어리 만나는 전면, 전선면이 있을 거고 이 선을 우리가 전선이라 한다는 거. 됐지? 자, 그러면 두 가지만 할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자,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 때를 말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들어올 때 우리가 온난전선이라고 한다. 참고로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을 것이고, 그리고 찬 공기는 밀도가 클 겁니다. 자, 그리고 경계를 우리가 그 전선의 기호를, 자, 따뜻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반원을 그립니다. 반원을. 근데 우리는 흑백으로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단 모양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반원으로 그린다는 거.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참고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방향, 튀어나온 방향이 바로 밀고 가는 방향입니다.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튀어나온 방향이 밀고 가는 방향. 그러면 위로 민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근데 누가 민다 그랬죠, 여기는? 따뜻한 공기.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아래쪽에. 이건 경계선이고 전선은 경계선이고 경계선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 위쪽에 찬 공기가 있는 거지. 물론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가로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세로로 나와. 대각선으로 나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난전선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앞쪽 오른쪽은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자, 왼쪽은 따뜻한 공기. 이렇게 두 방향에게 어떤 공기를 물어봅니다. 됐지? 그러면 튀어나와 있는 방향이 진행 방향을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온난전선은 자, 따뜻한 공기가 밀고 왔을 때 더 밀도가 작다 보니까 타고 올라가 버리겠지. 가벼우니까. 근데 타고 올라갈 때 가벼운 것 이놈들 계속 쓰다듬고 있는 구조지. 타고 올라오면서 계속 쓰다듬고 있기 때문에 요 경사는 급해 완만해? 완만하겠죠. 왜냐하면 계속 쓰다듬고 있는 상황이잖아. 쓰다듬고 있기 때문에 완만합니다. 그리고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만들어. 근데 완만하게 넓게 펼쳐질 거니까 층운형의 구름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들은 계속 밀면서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동 방향은 오른쪽. 그러면 가는 쪽이 앞쪽, 반대편이 뒤쪽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묻는 문제가 자, 전선 여기잖아, 맞지? 지표 있는 여기. 자, 구름은 전선의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있다. 이런 거 묻는 거지. 됩니까? 자, 정리할게. 자, 정리할게. 지금 단면의 모습이고, 자, 여기가 온난전선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따질 수가 있는데, 구름. 구름은 전선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있다. 어떤 구름이? 층운형의 구름이. 자, 강수 형태를 한번 볼게. 강수. 원래 구름은 권충운, 고충운, 난충운 있지만 세부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원래 그때 권충운과 난충운 좀 제시했지만 세부적으로 몰라도 돼. 그냥 층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강수. 강수는 눈이나 비가 될 건데, 자, D는 구름 없을 거니까 강수 없고. 자, 근데 층운형은 구름이 얇아. 그럼 빗방울이 커, 작아? 작겠죠. 무슨 비? 그렇지. 이슬비. 그렇지. 역시 에이스. 자, 기온. 자, 여기서 기온은 뭐냐면 지표 부분의 기온을 말합니다. 지표 부분의 기온. 그러면 여기 어떤 공기가 밀고 온다고? 어, 어, 어떤 공기가 밀고 오죠? 따뜻한 공기. 그럼 여기 따뜻한 공기. 여기는 차가울 거고. 됩니까? 자, 그래서 현재 지표를 말하기 때문에 현재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 거니까 온난전선을 기준으로 뒤쪽이 따뜻한 공기, 앞쪽이 찬 공기. 자,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죠.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반대라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전선면의 기울기. 전선면의 기울기. 자, 전선면 기울기. 상대적으로 한랭전선에 비해서 완만하다 얘기를 합니다. 좀 더 한랭전선 볼게. 완만하다. 그리고 전선의 이동 속도는 느리다. 이것도 한랭전선에 비해서 말하는 거야. 자, 이와 같이 한랭전선까지만 하고 끝낼게. 자,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비슷해. 똑같아. 자, 한랭전선은 누가 밀고 오는 것? 찬 공기가 미는 것. 그래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 때, 요거는 한랭전선이라고 한다. 자, 밀도 큰 애가 밀도 작은 애를 밀고 있는 상황이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한랭전선.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흑백이니까 검은색으로 표현이 될 거고, 삼각형으로 표현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튀어나온 방향이 이동 방향, 밀고 가는 방향. 그럼 찬 공기는 어디 있죠? 위쪽, 아래쪽? 아래쪽이 되겠지? 지금 튀어나온 방향이 진행 방향이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지. 됐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처럼 자, 찬 공기가 올 거야. 근데 찬 공기가 무겁다 보니까 밑으로 파고들게 되는 거지. 그러면 파고들 때 가만히 있는 애가 오히려 떠밀려서 올라오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찬 공기가 들어오고 자, 전체로 이동 자체는 찬 공기가 밀 거니까 오른쪽으로 밀 거니까 오른쪽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전선 위치는 여기잖아, 맞지? 그럼 전선면 현재 전선 여기야. 그럼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구름은 전선에 대해서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오른쪽이 앞쪽이고 뒤잖아, 맞지? 그래서 구름은 전선의 뒤에 있는 거지. 됐나? 왜냐하면 전선은 지표에 있으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항상 구름 어디 있냐면 찬 공기 위에 있습니다.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이. 됐나? 모두 다 찬 공기 위에 구름이 있다는 거. 자, 볼게.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한랭전선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오른쪽이 앞쪽, 왼쪽이 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구름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어떤 구름이? 저군형, 정난운이. 자, 그렇다면 강수를 본다면 구름이 두껍기 때문에 바로 구름이 있는 뒤쪽에 소나기가 내리겠지. 앞쪽은
맑아서 없고. 자, 기온은 찬 공기가 밀고 올 거니까 기온이 낮고 높고. 기압은 반대가 될 거니까 높고 낮고 될 거고. 자, 이제 마지막. 전선의 기울기는 온난 전선에 비해서 급하다, 완만하다? 급하다. 자, 그리고 이동 속도는 빠르다. 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지. 근데 하나만, 잠깐만, 하나만. 어, 아니, 아까 온난 전선은 누가 미는 거지? 자, 밀도 작은 따뜻한 공기가 밀도 큰 차가운 공기를 미는 거지. 잘 밀릴까, 안 밀릴까? 그래, 느리다는 거고. 근데 한랭전선은 밀도 큰 찬 공기가 밀도 작은 애를 미는 거지. 그럼 저 상대적으로 잘 밀리겠지. 이게 좀 더 빠른 거고. 됐나? 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할 건데, 자, 폐색 전선. 자, 온대 저기압에서 한랭전선에 의해서 두 전선을 합쳐서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온대 저기압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림 나와 있지만, 저기압이긴 저기압인데, 두 개의 전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온난 전선, 뒤에는 한랭 전선. 참고로 튀어나와 있는 방향, 이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전선의 이동 방향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둘의 이동 방향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죠. 그런데 어떠냐면, 자, 두 개 전선 중에 앞에는 온난, 뒤에는 한랭이야. 둘 다 이동 방향 동일해. 근데 누가 더 빨라? 한랭이 더 빠르죠. 뒤에 있는 한랭이 더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따라잡아가지고 두 개가 합쳐진다. 그 말이지. 됐나? 이렇게 합쳐진 게 바로 폐색 전선입니다. 여기서 폐가 뭐냐면 다들 폐자야. 두 개를 다 치잖아. 됩니까? 이런 것처럼 현재 이 폐색 전선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한랭 전선을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 뒤에 있지만 이동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앞에 온난 전선 이놈은 앞에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또 차이 때문에 합쳐진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호를 할 때도 참고로 기호, 자, 이거 봐봐. 기호 보게 되면 둘 다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 기호를 보게 되면 두 개 합쳐진 걸 알 수가 있는데 기존에 둘이 이동 방향이 동일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이게 온대 저기압이 있는데 참고로 자, 저기압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두 전선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기압 중심에 가까울수록 거리가 더 가까울 거니까 쉽게 따라잡아서 합쳐지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기압 중심부부터 먼저 합쳐져서 현재 순차적으로 이렇게 합쳐지고 나중에 저 멀리 있는 곳은 아직 합쳐지지 않은 모습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폐색 전선이 어느 정도 발달한 온대 저기압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 더 할게. 자, 참고로 이 모습은 우리가 지도가 나와 있듯이 위에서 자, 여기. 자, 이렇게 초록색 있는 이 선으로 우리가 단면을 그린다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참고로 A와 B 사이는 무슨 전선? 한랭전선. 한랭전선은 경사 급한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자, 그리고 B와 C 사이는 온난전선. 지금 온난전선은 완만하게 돼 있죠? 이 모습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봐봐. 지금 왼쪽 게 한랭전선은 어떤 공기가 밀고 온다? 찬 공기가. 그러면 이 A 지역은 찬 공기가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이 사이 B에는 따뜻한 공기 있는 거지. 참고로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 미는 거잖아. 그래서 C에는 찬 공기, B에는 따뜻한 공기, 지금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있는 상황. 됩니까? 그래서 A와 C에는 찬 공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A와 C 사이 이 거리는 거의 1000km가 넘습니다. A와 C 사이는. 둘 다 찬 공기라 했지만 온도가 똑같을까?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가운데 있는 따뜻한 공기보다 차갑다 이 말이지. 둘이 온도가 같단 말은 아니잖아. 근데 시간 지나면 만나게 되겠지. 양쪽의 찬 공기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양쪽 A와 C의 공기가 만약에 만났을 때 자, 둘이 온도도 차이 날 거잖아. 맞지? 만약에 C보다 A가 덜 차갑다면 덜 차갑단 말은 온도가 더 높은 거지. 맞나? 그러면 A와 C가 만나면 A가 더 따뜻한 공기야. 그럼 어떻게 되죠? 타고 올라가겠지? 타고 올라가는 건 무슨 전선? 따뜻해서 온난전선. 그래서 이게 폐색전선이긴 하지만 이 둘의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것 온난형 폐색전선이랍니다. 지금 타고 올라갔잖아. 됩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 이 A 쪽이 더 차갑다. 만약 C 쪽이 덜 차갑다면 A가 더 차갑고 C가 덜 차갑다, 더 따뜻하다면 그러면 더 차가운 밑으로 파고들겠지. 그래서 탄 공기가 만나더라도 이쪽은 파고드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 자, 파고드는 건 무슨 전선? 한랭전선. 그래서 이거를 한랭형 폐색전선이라 합니다. 됐나? 그래서 이거는 뭐 2학년 문제에서는 잘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3학년 되면 좀 응용 문제로 묻는 것이. 됐나? 자, 넘어갈게.
자, 정체전선, 정체란 말 썼습니다. 자, 정체는 뭐냐면 세력이 비슷한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서로 충돌하는 걸 말해. 서로 반대로 미는 거지. 근데 힘이 비슷하니까 잘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거지. 그 경계선이. 이 정체전선의 말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놈의 기울은 두 개가 합쳐진 건 맞긴 맞지만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반대잖아, 맞지? 그 말은 미는 됐나? 자, 그러면 얘가 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 무슨 전선? 장마전선. 자, 장마전선은 누가 만났죠? 우리나라 장마, 우리나라 장마전선은 초여름과 여름, 오호츠케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두 개입니다. 오호츠케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이 둘이 만나서 장마전선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이 펼쳐져 있는 모습인데 위쪽이 오호츠케 기단, 아래쪽이 북태평양 기단. 참고로 이 전선은 경계선이잖아, 맞지? 그래서 경계선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 구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이 빨간색으로 단면을 나타내면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이 바로 단면의 모습이랍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건데 자, 두 개가 서로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밀도가 작은 누구? 밀도가 작은 게 따뜻한 공기. 그러면 두 개 부딪히게 되면 따뜻한 공기가 밀도 작을 거니까 타고 올라가 버리겠지. 그래서 두 개가 만나게 되면 따뜻한 공기 타고 올라간다 이 말이지. 자, 상승 구름 만들어. 그 구름이 한쪽 보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선면을 따라서 구름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참고 여기서 지금 구름이 존재하는 곳은 한공기의 상공이지. 자, 온난 전선에서는 어디 상공이었죠? 구름이 있는 곳은? 전선의 앞이 어디야? 온난 전선은 구름이 있는 곳이 전선의 앞이었죠? 맞나? 근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잖아, 맞지? 그럼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바로 역시 찬 공기, 상공이 구름 만들어져. 자, 한림 전선은 누가 미는 거야? 찬 공기가. 찬 공기가 밀고 오면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떠밀려서 올라가지. 역시 이 구름 있는 곳은 어디 영역? 찬 공기, 상공. 전선의 D지만. 됩니까? 그래서 어느 전선이든 구름이 있는 곳은 모두 다 찬 공기의 상공입니다. 찬 공기, 상공에 전선 면이 있고 그 위에 구름이 있고. 됐나? 이거 다 물어봐. 물어봐서 한번 정리한 거야. 그렇게 아시고. 자,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결과 상승해서 구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북태평양 기단이 상승해서 구름 된다는 표현도 있지만 달리 표현하면 어쨌거나 구름이 되는 재료는 수증기잖아, 맞지? 그럼 이 수증기는 누가 공급해 준 거야? 어떤 기단? 그래, 바로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죠? 됩니까? 북태평양 기단이 결과적으로 상승해서 구름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 수증기를 공급해서 구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야.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이렇게 문제에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전선이 있어. 전선이 있다면 참고로 전선 아까 아래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과 위에 있는 오호츠케 기단 두 개 만났을 때 이 전선은 바닥면에 지표면에 있는 거고 그 뒤로 만난 공기들이 상승해서 구름들이 펼쳐지게 되겠지. 맞나? 그래서 구름들이 이렇게 있다면 그 구름의 아래쪽에 남쪽에 전선이 펼쳐져 있다는 거지. 아니면 전선만 나와 있다면 구름은 이 전선에서 됐나? 자, 그러면 전선의 구름 분포 이거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온난 전선은 구름이 어디 있다? 전선의 앞에 넓게 펼쳐져 있지. 한랭 전선은 전선의 뒤에 좁게. 맞지? 자, 그리고 정체 전선은 자 볼게. 자, 정체 전선 어디 있죠? 앞에, 위에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 온난 전선은 앞에 넓게 펼쳐져 있죠. 한랭 전선은 뒤에 겹치잖아. 어쩌면 이 위치라는 거지. 됩니까? 전선이 있다면 어쩌거나 북쪽에 위치하는 거지. 자, 그런데 폐색 전선은 서로 합쳐진 거잖아. 온난 전선은 어디 있다? 온난 전선 거는 앞에 넓게. 한랭 전선 거는 뒤에. 근데 이런 위로 도출돼 있기 때문에 뒤란 말은 밑을 말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폐색 전선은 문제 잘 묻지 않습니다. 회색 전선은 구름이 있다면 이 안에 전선이 있는 거지. 근데 나머지들은 끝에 다 잡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물을 수가 있는 거지. 되겠나? 자, 넘어갈게. 참고하시고. 전선의 위치 나타낸 겁니다. 자, 키메와 부산이 있다 쉽게. 자, 이건 뭐냐면 등압선의 간격과 풍속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원래 우리 기압 같은 경우는 원래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 정도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기준 잡는 건 1000 정도입니다. 1000 헥토파스칼을 잡고 그리고 4 단위로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김해와 부산이 996, 1000, 1004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자, 동일하게 김해와 부산 동일한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합선 간격이 더 동일한 경우, 자, 이 경우는 하나의 간격이 4라고 했을 때 992부터 1008까지 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를 봤을 때 A 같은 경우는 두 지역의 기압차가 8헥토파스칼, B 같은 경우는 16헥토파스칼 차이 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같은 거리를 하더라도 등합선 간격이 조밀하게 되면 기압차가 크다, 기압 변화가 심하다. 자, 이 말은 두 지역 간의 기압차가 크기 때문에 바로 바람의 세기가, 현재 풍속이 크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등합선의 간격이 조밀할수록 좁을수록 풍속은 크다는 것, 바람 세기는 크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일기도가 제시되고 그리고 일기 요소가 나와 있다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등합선 나와 있다면 등합선의 간격을 보고 두 지역의 풍속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